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이처럼 강렬하고 비극적인 이름이 또 있을까요?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요부 혹은 희대의 악녀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한나라의 공모 자리까지 올랐으나 결국 비참하게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해야 했던 여인. 오늘 우리는 조선 제19대 왕숙종의 후궁이자 경종의 생모 장희빈, 의 파멸에 얽힌 가장 어둡고도 처절했던 궁중암투의 실체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궁궐, 그 화려한 감옥의 깊은 곳에서 벌어진 권력과 사랑, 그리고 배신의 복수극. 그녀는 과연 역사에 기록된 대로 권력의 눈이 먼 요녀였을까요? 아니면 치열한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비운의 여인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그녀의 출생과 파격적인 입궁, 그리고 절정의 권세를 누렸던 순간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에 목마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역사적 진실을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흥미진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역사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장희빈, 본명 장옥정, 그녀의 출신 성분부터 당시 조선의 일반적인 후궁들과는 궤를 달리했습니다. 장옥정은 역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역관이란 중국어, 일본어 등을 통역하는 전문직이었으나 양반 사대부 가문 출신이 주류를 이루던 궁궐에서 그녀의 배경은 분명 미천하다는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영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숙부인 역관 장년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장옥정은 타고난 뚱이난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습니다.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는 여러 야사에 전해지지만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손꼽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녀의 첫 궁궐 입성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친척인 상궁의 소개로 2년왕 후 민씨의 어머니인 송씨 부인을 섬기는 궁녀로 잠시 입궐했지만 곧바로 궁궐 밖으로 쫓겨나는 굴욕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추방은 훗날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증오와 복수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궁 밖으로 내몬 것은 바로 대비 김씨, 즉 효종의 비이자 현종의 어머니였던 장렬왕후였습니다. 당시 궁궐의 가장 큰 권력자였던 장렬왕후는 역관 집안 출신인 장옥정의 존재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단지 외모가 빼어나다는 이유만으로 궁궐의 기강을 해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장옥정에게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야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장옥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궁 밖으로 쫓겨난 그녀는 재입궐의 기회를 잡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는 바로 숙종의 어머니 명성황후 김씨였습니다. 명성황후는 궁궐 내 서인 세력의 중심이었지만 당시 아들 숙종과 2년왕 후 민씨 사이에 후사가 없자 새로운 후궁을 들여 왕실의 대통을 잇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틈타 장옥정은 숙종의 눈에 띄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580년 장옥정은 마침내 숙종의 승은을 입고 궁녀 신분에서 숙건으로 정식 책봉됩니다. 이듬해에는 소원으로 진봉되면서 그녀의 궁궐 내 입지는 단숨에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숙종의 장옥정에 대한 총애는 파격적 기레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미모뿐 아니라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는 뛰어난 처세술과 말재주를 겸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숙종은 즉위 10년이 넘도록 왕비인 인경왕후 김씨와 2년왕 후 민씨 사이에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대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기에 장옥정은 숙종에게 새로운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숙종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장옥정의 야망은 점점 더 거대하고 위험한 영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오빠인 장희자를 중심으로 외척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조선 조정의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당쟁, 선호의 소용돌이에 그녀를 깊숙이 끌어들이게 됩니다. 장옥정은 미천한 신분을 벗어나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궁궐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승리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동시에 비극적인 파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녀가 정치적 격변의 중심인 환국을 일으키며 어떻게 국모의 자리까지 올랐는지, 그리고 그 절정의 순간에 어떤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옥정의 성공은 숙종의 지극한 사랑 덕분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당시 조선을 뒤흔들던 피해의 당쟁이 있었습니다. 장옥정에게 승은을 내리고 품계를 올리는 과정은 단순히 왕의 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곧 국정의 향방을 결정하는 정치적 투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장옥정이 입궐할 당시 조정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거대 파벌로 나뉘어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장모인 인현왕후 민씨는 서인 세력의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 당연히 그녀의 후궁인 장옥정의 급부상은 서인들에게 매우 불편하고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특히 서인 노론의 거두들은 역관 출신의 천한 여인이 국모의 자리를 넘보는 것 자체를 왕실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장옥정의 뒤에는 남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남인들은 인현왕후 민씨를 등에 어분 서인들의 독주를 견제할 강력한 카드가 필요했고,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장옥정을 정치적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장옥정 역시 자신의 미천한 출신 성분을 딛고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후원 세력이 필요했기에 남인들과 운명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1688년 마침내 장옥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숙종의 아들을 임신했고 그해 10월에 원자를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훗날 조선 제20대 왕 경종이 됩니다. 숙종은 마침내 오랫동안 염원했던 왕실의 대통을 이을 아들을 얻게 되자 크게 기뻐했고, 장옥정에 대한 총애는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서인들은 원자 탄생의 기쁨 속에서도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남인의 피가 흐르는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몰락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왕자를 둘러싼 세자 책봉 논쟁, 이 끔찍한 피바람을 예고하며 격렬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숙종은 원자가 태어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서둘러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려 했고, 동시에 장옥정을 정일품빈으로 승격시키려 했습니다. 서인들은 강력하게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특히 서인의 정신적 지주였던 송시열은 아들이 어린이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진단하며 숙종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소를 올립니다. 왕의 뜻을 거역한 자 용서받지 못하리라. 숙종은 자신의 오랜 염원인 왕실 대통 문제를 감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서인들의 행태에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숙종은 이 사건을 빌미로 서인들을 대거 축출하고 남인들을 주요 요직에 기용하는 피해 숙청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정치사를 뒤흔든 기사왕국입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강경파들은 유배되거나 사사당하는 처절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장옥정은 이 황국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1689년 숙종은 서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현왕후 민씨를 폐위시키고 궁 밖으로 내쫓는 초유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해 5월 숙종은 마침내 장옥정을 왕비로 책봉합니다. 미천한 역관 집안 출신의 여인이 조선의 국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옥정은 이제 장희빈이 아닌 장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밑바닥에서 피어난 야망의 꽃이 아니라 당쟁이라는 불길 속에서 피어난 권력의 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정적을 무너뜨리고 왕의 사랑과 절대 권력을 모두 쟁취한 정변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은 늘 위험한 벼랑 끝입니다. 장왕후가 된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아이러니하게도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휘두른 극도의 오만함과 외척장의자의 횡포는 숙종의 사랑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지 불과 5년 만에 다시 한번 운명적인 역정극이 펼쳐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녀의 몰락을 부른 결정적인 실수와 함께 그녀가 어떻게 궁궐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오른 장왕후, 그녀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 단맛은 곧 독이 되어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궁궐에 재입궐한 후부터 폐위될 때까지 숙종의 그녀에 대한 총애는 지극한 사랑,
의 영역을 넘어 광적인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선 장왕후의 오만함과 폭주는 숙종의 깊은 사랑을 냉담한 증오로 바꾸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역사적 교훈처럼 장왕후의 권세는 스스로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오빠 장희재의 횡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장희재는 누이의 권세를 등에 업고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등 극심한 탐욕을 부렸습니다. 사대부들은 역관 집안의 외척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했고 이는 곧 왕실과 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숙종은 외척의 비리와 횡포가 심해질수록 장 왕후에 대한 실망감을 키워갔습니다. 둘째, 정치적 동반자였던 남인들의 실정입니다. 기사왕국으로 정권을 장악한 남인들은 서인들을 극심하게 탄압했고 자신들의 정치적 수권이었던 과격한 정책들을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에 대한 남인들의 보복성 숙청은 숙종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숙종은 당쟁을 이용해 왕권을 강화하려 했으나 남인들이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오자 누가 진정 왕권을 위협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장왕후 자신의 오만함과 무례함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장옥정은 경종을 낳았다는 절대적 공로를 믿고 궁궐 내의 다른 후궁들과 심지어 숙종에게까지 극도로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숙종이 자신을 홀대하거나 다른 후궁을 찾을 때마다 크게 분노하며 질투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태는 숙종에게 심한 압박감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장왕후는 숙종의 사랑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 원자 훗날 경종라는 불멸의 보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왕권의 안정리였지 한 여인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1694년 마침내 운명적인 역전이 시작됩니다. 숙종은 재위 20년이 넘도록 지속된 남인들의 독주와 장왕후의 오만함에 깊은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폐위되어 궁궐박삭에서 처절한 삶을 살고 있던 패비민 씨 인현왕후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에게 있어 인현왕후는 왕실의 정통성, 이자장 왕후의 오만함에 대한 해독제였습니다. 숙종은 병석에 눕자마자 패비민 씨의 보기를 비밀리에 추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을 또 한 번 뒤흔든 갑술왕국입니다. 숙종은 남인들을 대거 축출하고 서인들을 다시 조정의 중심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장왕후의 오빠 장희재는 유배되었고 장왕후와 그녀를 따르던 남인 세력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장왕후는 결국 왕비 자리에서 폐위되어 다시 희빈으로 강등됩니다. 그녀가 5년 동안 누렸던 국모의 영광은 마치 덧없는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누렸던 총의 기세 등등함은 하루아침에 비참한 몰락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패비민 씨가 누렸던 것과 똑같은 굴욕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경종을 낳았기 때문에 궁궐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지는 않았고 취선당이라는 쓸쓸한 처소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이 폐위시킨 인현왕후 민씨가 당당히 왕비의 자리로 돌아오는 처절한 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길은 결국 그녀를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결정적인 악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희빈으로 강등된 장옥정은 자신이 과거 폐위시킨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의 자리에 앉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 치욕은 장희빈의 복수심을 통제 불가능한 광기로 몰아갔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왜 나만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절규에 가까운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을 단순히 정치적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현 왕후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로 승화시켰습니다. 장희빈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아들 경종과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숙종의 미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마음은 이미 장희빈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숙종은 폐위 후 복이 된 인현왕후를 극진히 대했고
장희빈에게는 차가운 시선만을 보냈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이 더 이상 숙종에게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낳은 후궁이라는 처절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향한 극도의 질투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총애를 되찾고 다시 왕비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흑마술이라는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1698년 인현왕후 민씨가 병세가 깊어져 사경을 헤매자 장희빈은 자신이 거처하는 취선당 서쪽에 비밀 공간을 만들고 섬뜩한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민씨를 저주하는 인형을 묻고 무당을 불러 신들린 듯한 저주의 굿을 벌였습니다. 에는 이 상황이 매우 자세하고 섬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당들이 몰래 궁궐에 드나들었고 밤마다 취선당 근처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장희빈의 저주 행위는 곧 숙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숙종은 처음에는 이를 질투심에 눈이 먼 여인의 미친 행동으로 치부하려 했으나 장희빈이 왕비를 저주했다는 사실 자체를 왕실의 근본을 뒤흔드는 반역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후궁의 일탈이 아니라 국모를 해치려 한 중죄였습니다. 결국 1702년 인현왕후가 3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비록 인현왕후의 사망 원인이 장희빈의 저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숙종은 장희빈에게 극도의 분노와 증오를 표출했습니다. 숙종에게 있어 인현왕후의 죽음은 곧 장희빈의 저주가 현실화된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인현왕후가 승하하자 서인들은 장희빈의 죄는 만천에 알려졌다며 그녀를 당장 사살해야 한다는 상소를 빗발치듯 올렸습니다. 숙종은 갈등했습니다. 장희빈은 비록 폐위되었으나 왕세자의 생모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아들을 왕위에 앉히는 것은 왕실의 권위와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장희빈이 왕비를 저주하고 궁궐을 요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오만함과 횡포가 이미 숙종의 사랑을 깊은 증오로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장희빈의 존재는 숙종에게 과거의 실수이자 미래의 불안 요소였습니다. 숙종은 요부가 다시 국정을 농단하게 둘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702년 10월 숙종은 마침내 극단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장희빈을 사사하라 삼하는 비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조정 대신들뿐 아니라 궁궐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왕세자의 생모를 사사하는 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숙종의 분노가 얼마나 깊고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장희빈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의 오만함과 복수심으로 인해 자초한 끔찍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녀가 사약을 마시던 마지막 순간과 이 사건이 조선 왕실사에 남긴 지울 수 없는 상처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해보겠습니다. 1702년 10월 10일 새벽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 자리에 올랐던 여인, 왕의 지극한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절세미인, 그리고 한나라의 왕세자를 낳았던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은 극도로 비참하고 쓸쓸했습니다. 과 여러 야사에 따르면 장희빈은 사약을 받기를 강하게 거부하며 처절하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왕세자의 생모를 죽이려 하느냐며 항변했지만 숙종의 명은 이미 철회 불가능한 하늘의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약을 마시고 43세 나이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마신 직후 숙종은 다시는 후궁이 왕비로 오를 수 없다는 내용의 교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장희빈이 남긴 가장 큰 정치적 흔적이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이라는 요부가 다시는 왕실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쐐기를 박았던 것입니다. 성찰 장희빈은 요부였는가 희생자였는가? 장희빈의 파멸을 두고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과연 그녀는 역사에 기록된 대로 권력에 눈이 먼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격변하는 당쟁 속에서 가혹하게 희생된 여인이었을까요? 악녀론 이 누르네의 근거, 권력지향적 행위 미천한 신분에서 국모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남인 세력과 결탁하고
패비 민씨를 내쫓는 기사왕국을 주도한 점, 오만과 횡포왕비가 된 후 스스로 오만해져 숙종의 사랑을 저버리고 외척장의제의 비리를 묵인한 점, 저주행위 패비 민씨를 저주하기 위해 무당을 불러 흑마술을 행한 것은 왕실 질서를 파괴하고 반역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결정적인 악수였습니다. 희생자론의 근거, 출신 성분의 한계 역관 집안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는 그녀가 왕비 자리에 오른 후에도 노론서인 세력의 멸시를 끊임없이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에게 궁궐은 생존을 위한 싸움터였고 그녀의 권력 지향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일 수 있습니다. 당쟁의 희생양 그녀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남인과 서인의 당쟁에 이용당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남인에게는 권력의 도구였고 서인에게는 숙청의 명분이었습니다. 숙종 역시 왕권 강화를 위해 그녀를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희빈은 당쟁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야망을 펼치려다 실패한 비운의 정치가였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총애를 누렸지만 그 총애가 왕의 변덕스러운 마음다과 냉혹한 정치 계산 앞에서 얼마나 덧없이 부서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역사적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저주 행위는 분명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은 악행이었으나 그 악행의 배경에는 여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중압감과 처절한 질투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비극이 남긴 교훈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장희빈은 짧은 5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명예 그리고 아들의 미래까지 걸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녀의 저주 행위는 결국 숙종에 돌이킬 수 없는 증오를 불러와 사약을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 앞에서 겸손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윤리적 삶의 중요성을 비장하게 일깨워 줍니다. 숙종에게 장희빈은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는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녀의 사약은 조선 왕실사의 가장 비극적인 페이지를 남겼고 그 여파는 경종의 즉위 후까지 이어지며 조선 후기 정치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역사 속 요부인가 희생자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이야기는 수많은 드라마와 소설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우리에게 인간의 욕망과 운명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치유 스토리빈도어과 함께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여인 장희빈의 파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